대장동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례적으로 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느냐와 그 과정이 석연찮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검찰 수사팀은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첫 소식 송무빈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고 검찰 수사팀 역시 항소를 준비해왔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는 어제 항소 포기를 지시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공판팀은 오늘 새벽 3시쯤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항소장 제출 보류를 지시했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검찰이 법리 적용과 양형을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상급심 판단을 포기한 건 이례적입니다. 내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어젯밤 검찰 내부는 긴박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제 오후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장의 결재까지 마쳤고 수사팀은 밤늦게 법원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려고 대기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어제 저녁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결국 항소 기한인 어제 자정을 7분 남기고 최종적으로는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과정 조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장동 수사팀과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는 항소를 못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사흘 만인 지난 3일 수사팀과 공판팀은 항소 제기에 만장일치로 결론냈습니다. 지난 6일까지는 중앙지검은 물론 대검에서도 항소에 대해 반대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어제 오후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사팀 등에 따르면 오후 2시 18분 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항소장에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 30분쯤 대검 반부패 부장이 이유 설명 없이 불어해 중앙지검 4차장이 설득에 나섰습니다. 밤 10시 20분부터 수사팀은 항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서 대기했지만 밤 11시 53분쯤 중앙지검장이 불어했다는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기다리던 검사들 사이에서 감찰을 받더라도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했습니다. 강 검사는 대검에서도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해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검찰은 포기했지만 대장동 사건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기 때문에 2심 재판은 어차피 열리게 됩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선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중형을 선고할 수도 없고 무죄로 선고받은 부분을 뒤집을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민간업자들이 가져간 7,800억 원대 개발 수익도 국고로 환수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어서 황재영 기자입니다. 2심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등 5명 중 3명에게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도 2심에선 다툴 수 없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비상식적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상식상 납득하기 어려운 공소유지 활동이고 형평이 안 맞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 이게 정치 검찰이다라고 비판받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이죠. 당초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거둔 7,800억 원의 수익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은 47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탓에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수천억 원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차지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방탄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뉴스더에선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이 부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야당은 왜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네,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는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입니다. 2023년 3월 기소된 뒤 백현동, 위례, 성남FC 사건과 병합돼서 1심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다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은 더 이상 법정에서 다툴 수가 없게 됐죠. 별개의 재판이긴 하지만 이들의 사법 리스크가 한정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상당 부분 덜어내는 효과가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놓고도 논란인데 야당은 이제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네, 중앙지검장까지 결재를 마친 항소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한데 먼저 공소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또 여기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가 항소에 반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서면 지휘 여부 등도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관련자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재판중지법에 이어서 또다시 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 그러니까 논란이 불거진 건데 야당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네, 5년이나 넘게 재판이 멈춰 있으면 증거나 증언이 오염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 재개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재판중지법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에서 재판 재개 시 조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재판부에서 다들 더 이상 재판이 중단돼야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강훈식 실장은 재판을 재개하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었죠. 맞습니다.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이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는 이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인데 강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재판 중지가 다수의 견해라고 못을 박은 뒤 재판 재개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강 실장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불법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다른 얘기도 좀 해보죠. 이 대통령이 어제 내란 특검 연장을 승인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지금 적폐청산 시즌2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은 그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전부처의 내란 문책 조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먼저 이번 국감 때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라는 공문을 주미 대사관에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외교부 내 북미 라인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장관에게 계엄 가담자들의 군 인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잘 골라내시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다음 주 장성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야권은 이 같은 움직임이 야권의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의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